안녕하세요. 정보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굿바이 초저가 제품 공장 떠나는 아시아 청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내용이 굿바이 초저가 제품인데 지난 7일날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러한 내용의 기사를 올립니다. 초저가 제품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이것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왜 중국 제조 2025가 머리가 아팠다고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현재 지금 미국이 중국 때리기를 왜 계속하고 있는지, 이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저가 제품의 굿바이, 이 배경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배경이 한 두 가지로 분석을 해놨어요.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청년들의 공장 근무 기피, 부대 비용의 상승. 중국과 베트남에서 아시아 청년들이 공장 기피를 근무 기피를 하면서 남아시아나 지금 아프리카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인프라가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무슨 내용들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굿바이 초저가 제품 공장 떠나는 아시아 청년들입니다. 지난 7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시아 생산 기지를 둔 기업들이 젊은 근로자 유치에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 특히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생산기지에서 젊은 근로자의 유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세계 제조공장이라고 불리고 있죠. 그리고 이 떠오르는 제조공장으로 불리고 있는 것이 바로 베트남입니다. 이 베트남과 중국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렴한 제품에 익숙한 서구 소비자들에게 반갑지 않는 소식으로 초저가 물건의 시대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낮은 임금의 노동자를 찾기가 어려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죠. 초저가의 다른 말이 바로 낮은 임금의 노동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이 사람들이 인력풀이 많이 필요하는, 말하자면 맨파워가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맨파워를 많이 필요할 때 저가로 공급을 해야 초저가가 나오게 되는데, 이 초저가가 이제 힘들어진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초저가 제품에 가능했던 배경, 그것은 바로 낮은 임금의 노동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1990년대부터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노동자들이 30년 넘게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노동했기 때문에, 특히 아시아 노동자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딜리전트, 지금 부지런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기반으로 지금 했다. 그리고 베트남은 조금 게으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는 덜 게으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아시는 분이 나이지리아에 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나이지리아가 정말 괴로우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 영향으로 다시 말하면 낮은 임금의 노동자가 있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전 세계에 저렴한 상품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향으로 중국,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이 이제 농업 중심의 국가였었는데, 이제 전 세계 공장들이 다 중국, 베트남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제조 강국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도 중국의 그 노동풀, 이것을 보고 중국에 들어왔고 여기에 공장을 짓고 많은 이득을 보고 탈미국을 했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윈윈을 했었던 1970년대 이후 그리고 현재까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임금 인상으로 인해 섬유업 등 노동 집약적 산업이 중국, 베트남 이외의 곳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표 주자가 이랜드 같은 경우는 타일랜드나 아니면 지금 다른 곳으로 지금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아시아에서 저렴한 노동력이 구해지기 어려웠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첫 번째, 고등교육의 수료, 그리고 두 번째, 인구 감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노동교육의 수료라는 것은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배출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되고 지금 중국이 G2로 올라가는 걸 보면서 이제 공장밥 먹기 싫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인구 감소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중국이 중국제조 2025를 시행했던 2015년부터 시행을 했고 이것을 통해서 노동집약적 산업 아웃,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바꾼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서비스 부분의 호황 때문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 근무를 굳이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원래 산업이 발달하면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발전해 가고 1차 산업이 발전하면 이게 농업 중심이죠. 2차 산업은 이 산업 중심입니다. 그리고 3차 산업은 서비스 중심인데 이 발전할수록 서비스 중심이 더욱더 많아지고 3차 산업의 유발 효과가 굉장히 많죠. 3차 산업의 유발 효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장의 근무 대신에 쇼핑몰의 점원이나 호텔리어 등 덜 힘든 일자리를 찾기가 쉬워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중국과 같은 경우는 그리고 베트남과 같은 경우는 워라밸을 추구한다. 워라밸을 추구해서 중국과 같은 경우는 탕핑족이 증가를 하고 있고 이 탕핑족이 증가를 하면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공장에서 근무하느니 차라리 쉬겠다. 그리고 특별히 중국과 같은 경우는 자녀가 굉장히 줄잖아요. 자, 두 사람이 해서 한 자녀 낳기를 정말 오랫동안 했는데 그러면서 황제칙을 받습니다. 집안에서 황제칙을 받고 중국 잘 됐는데 우리 굳이 노력해야 됐냐? 대학교도 갔는데 내가 이 일을 해야 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A를 월스트리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노이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다가 올해 퇴사한 25세 베트남 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지금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 그랩베다돈으로 직종을 변경을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상사가 없다라는 점에서 만족한다. 이전 공장에서 약 400달러, 52만 원 정도를 벌었지만 이제는 2배를 받지 않고서는 돌아갈 생각이 없다. 지금 현재 벌고 있는 돈이 훨씬 더 많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고군분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해드리면 호주의 지금 베트남의 호치민에 공장을 둔 의류업체인 Unavailable 지금 의류업체라고 지금 보는 게 딱 우리가 눈에 띄는데 의류업체가 중국에 있다가 보통 중국에 있다가 이 다음 공장으로 베트남으로 옮긴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전자산업들이 현재 이쪽으로 오게 되죠. 전자산업은 훨씬 더 돈을 많이 받고 그래서 이것을 옮길 때 괜찮냐? 지금 삼성이 지금 상황을 많이 바꿔놨죠. 지금 언어벨러블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근 사내 카페를 오픈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직원들을 위한 무료 요가나 댄스 수업을 개설했다. 그리고 폴 로리스 언어벨러블 창업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류 산업의 전통적인 노동력인 20대 근로자들이 회사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다가 빈번하게 그만둔다. 모두가 인스타그래머, 사진작가, 스타일리스트가 되거나 카페에서 일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 힘들죠. 그래서 좀 더 쉬운 일을 하고 돈을 자유롭게 벌고 또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력의 확보의 비상의 후폭풍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첫 번째, 노동자 평균 연령이 상승합니다. 20대가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유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령의 상승 그리고 두 번째, 임금의 상승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편리시설이나 임금을 상승을 시키는데 결국 이게 무엇이 일어나냐? 제품의 가격 상승까지 연계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초저가 제품 이제 아웃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노동자 평균 연령 상승입니다. 나이키를 여기서 예를 들었었는데 나이키가 2001년 노동자 80% 이상이 아시아인이고 평균 연령이 22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현재 중국 공장 노동자 평균 연령이 40세, 그리고 베트남 공장 노동자 평균 연령이 31세로 22세보다 많이 올랐다는 사실이죠. 그만큼 20대 사람들이 안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임금 상승. 아시아 젊은 노동자 유치, 특히 공장을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유지를 하고 다른 곳에 이동하는 것보다 지금 유지를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은 하는 기업들이 이 노동자 유치를 위해서 임금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로자 자녀를 위한 유치원을 지으면서 이 노동력의 지금 유치를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UN 국제노동기구 자료를 보면 베트남 노동자 임금이 2011년 이후 2배를 증가, 월 320달러. 그리고 이것은 지금 2배를 증가를 했는데 이게 2배 증가가 미국 임금 상승률의 3배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기에 중국 노동자의 근로자 임금도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22% 상승, 즉 2배 이상이 상승되고 있고 이것은 미국 임금 상승률의 3배 이상이 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빠르게 중국 임금이 상승하고 있다. 그래도 여전히 중국 임금 낮고 베트남 임금 낮습니다. 특별히 중국제조 2025, 2015년도에 중국제조 2025를 발표했는데 그 이후에 더 가팔라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면서 이제 노동집약적 산업 아웃, 그리고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이제 젊은이들이 지금 높은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눈높이가 높아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보는 것은 제품 가격이 상승입니다. 헤즈브로라는 회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 베트남과 중국 인력 부족으로 인해 비용이 상승했다라고 발표하면서 제품 가격을 상승해버립니다. 그리고 마텍, 바비 인형의 제조사인데 인건비 상승으로 제품 가격 인상을 했죠. 그리고 나이키도 마찬가지로 6월에 제품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다 이게 인력 부족으로 해지고 지금 평균 임금도 올라가는 이러한 상황이 후폭풍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다른 대안이 무엇이냐? 월스트리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및 동남아보다 더 값싼 노동력을 찾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이 남아시아 대표적인 국가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부탄, 몰디브, 아프간. 여기서 보면 아프간 지금 안 되죠. 아프간 지금 힘듭니다. 아프간 안 되고요. 몰디브도 지금 힘들 것 같고 부탄, 네팔 힘들 것 같고 지금 볼 수 있는 나라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나라 바로 이거죠. 인도의 지금 공장들이 무대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고 미국이 전략적으로 지금 키우는 나라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인도를 키워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와 이 가격을 낮추겠다라는 의미 두 가지가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이러한 나라 그리고 아프리카 이러한 나라도 상황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특별히 숙련된 인력 그리고 인프라가 부족하다. 지금 더 많이 배우면 이해력이 빨라요. 이해력이 빠르기 때문에 더 숙련된 인력들을 구하기가 쉽다. 중국이 더 숙련이 돼 있고 베트남이 덜 숙련이 돼 있고 인도는 덜 숙련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인프라도 부족. 인프라의 대표적인 것은 지금 통신 장비,
통신, 여기에 철도, 그리고 도로, 그리고 전력. 보통 이게 인프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부족하게 생겼죠. 그리고 아프리카 등은 내분으로 인해서 정치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가기가 힘들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파키스탄도 지금 불안하긴 사실이죠. 그래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인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월스트리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저가 바이바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시아의 값싼 노동력 바탕으로 초저가 제품 수혜는 어려워질 것이다. 1990년도 중국을 필두로 아시아 지역의 글로벌 제조 허브로 전 세계 소비재 가격의 인하를 주도했고, 그 대표적인 기업들이 바로 미국과 글로벌 기업들이었었는데 이게 어려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상 초저가는 이제 바이바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공장들이 젊은 근로자를 유치하기 위해 일쓰고 있다. 첨단의 저렴한 패션과 평판 TV에 익숙한 미국인들은 이제 더 높은 비용을 예상해야 된다. 초저가 제품의 시대가 위협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더 넣을게요. 미국의 중국 대리기, 이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보고 있는 것은 첨단 산업에 포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기업 운영에 자율권을 줘야 된다. 결국 이 방첩법 안 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1대1로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중국 제조 2025도 포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바로 이거예요. 중국 제조 2025를 포기하는 것은 결국 노동 집약적 산업을 포기하고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가려고 하는 중국에게 기술 집약적 산업 포기해, 노동 집약적 산업만 계속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해서 초저가 제품을 너희들은 지금부터 계속 만들어야 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체적인 그림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어요. 뭐 그렇게 하는 건데, 결국 미국을 거부하고 지원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결국 이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초저가 제품을 힘들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미국의 속내,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렇게 발표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우리의 눈은 중국, 베트남 어렵다라고 생각해. 여기 초저가 제품 만들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식적으로 지금 아프리카나 아니면 남아시아나 이란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될 수밖에 없어라고 당위성을 짓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으로 이 뉴스가 적어졌고, 이것은 결국 미국의 의도를 그대로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전에 초저가 제품을 만들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 신장이 됐죠. 머리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저렴한 그것을 받고 노동하기가 힘들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하는 것은 무조건 비싸다. 손으로 하는 것은 무조건 비싸다. 지금 미국에서 머시너리라고 불리고 있는 자동차 정비공이 받는 월급 굉장히 높습니다. 바로 그것은 손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손으로 하는 것을 더욱더 저렴하게 해야 되니 중국이 필요하고 베트남이 필요했고 이제 남아시아인 인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저희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